제가 예전에 정권 지르기를 설명을 하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 회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무술에서는 몸통 폭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요, 허리 회전만 사용하면 상체만 이용하게 돼요. 근데 폭발 방식을 사용하면 전신을 다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으면 지중해 위쪽을 우리는 서양이라고 불러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죠. 그리고 이 반대쪽을 동양이라고 해요. 한국, 중국, 일본이 있죠. 이 왼쪽 편은요,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목축을 주로 하고요, 밭농사를 지어요. 반면 동양에서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이쪽은 농농사를 지어요. 목축이나 밭농사는 혼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요, 개인을 중요하고 이걸 좀 더 확장한 개념, 개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 이 논농사는요,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해야 하고요. 물기를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적당한 시간에 비도 오고 햇빛도 내려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요소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요, 이 개체와 관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죠. 여기 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풀이 있으면요, 동양 사람들은 소하고 풀을 하나로 묶어요. 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반면 서양 사람들은요, 닭하고 소를 하나로 묶어요. 왜? 범주가 같잖아요. 가축이라고.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동양 사람들은요, 사람은 조그맣게, 그리고 뒤에 배경을 크게 찍어요. 주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반면 서양 친구들은요,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자기 얼굴만 크게 찍어요. 왜?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개체의 성질은 개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단단한 건 단단한 기본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본 입자를 찾았죠.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수소부터 자연계에서는 118번까지 아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요, 세상 만물이 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의 기본 단위는 오행이에요. 목화, 토, 금, 수요. 그래서 이 오행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배척하는 건데요. 나무는 쇠에 의해서 베어지고요. 쇠는 불에 녹고요. 불은 물로 꺼져요. 그리고 이 물은 흙에 의해서 가둬지죠. 그러면 이 흙은 다시 나무 뿌리에 의해서 다 갈라져요. 서로 세력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소린권이 있으면요, 이 소린권은 허리 회전을 이용해서 강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당랑권이 속도를 이용해서 이 소린권을 잡아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랑권이 소린권보다 더 좋은 무술 혹은 더 강한 무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상극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술을 수련하는데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러면 우리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무술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맞는 무술을 찾으면 돼요. 그게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요, 불을 살려요. 그러면 불은 다 태워서 흙을 만들어내죠. 그럼 흙은 다져져서 쇠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쇠라는 건 쇠붙이뿐만 아니라 뭐 광물, 안반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안반, 단단한 안반은 빗물을 받아서 물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 물은 다시 나무를 살려요. 그러니까 동양 무술에서는 이 상생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지를 때 왼쪽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오른팔이 살아날까, 상생이 될까를 고민을 해요. 몸통을 어떻게 움직이고 다리를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런 방식의 정권 지르기가 폭발을 이용한 정권 지르기예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개체의 속성은 개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주먹을 지를 수 있다는 건요, 주먹이 단단하고 팔에 근육이 많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정권 지르기는요, 허리 회전을 이용한 정권 지르기예요.
서양 친구들은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천지창조를 하고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죠.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과정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이 역사는 항상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능력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항상 결과가 중요해요. 반면에 동양은 순환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태양이 매일 뜨고 지고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열흘이 지나고 열 하루째가 되면 다시 첫 번째 태양이 다시 떠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 이름이 뭐냐면요, 첫 번째 태양 이름은 갑, 그리고 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예요. 그리고 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걸 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1월 중순, 하순의 순이 이거예요. 서양 친구들은요, 1년이 있으면요, 쭉쭉쭉쭉 와서 2021년까지 지금 있죠. 그러니까 해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동양은 갑자년, 을축년 해가지고 돌다가 60년이 되면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와요. 계속 돌죠. 할아버지의 삶을 아빠가 다시 살아요. 그리고 아빠의 삶은 아들이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대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네,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무술은요, 능력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깨닫는 게 동양 무술이에요. 그래서 동양 무술 고수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능력이 아니라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무술 원리 설명할 때요, 회전부터 시작해서 대칭, 폭발, 뭐 요추, 경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회전이라는 건 허리와 팔의 관계고요. 대칭은 주동팔과 보조팔의 관계예요. 폭발은 안과 밖의 관계고요. 요추라는 건 다리와 몸통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궁극적으로 온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무술에서는요, 조화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해요. 서양은 능력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양 친구들은 능력,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날 10개 하고요. 그 다음날 20개 하고 그 다음날 30개 하면 이게 나아진 거예요. 왜? 결과가 계속 좋아지고 능력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요, 첫날은 팔을 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더니 둘째 날은 가슴 근육을 사용을 해요. 그럼 이게 나아진 거예요. 왜? 가슴과 가슴 근육과 팔의 관계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등 근육을 사용해 활배근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원해요. 서양 무술 입장에서 동양 무술을 보면요, 첫날 10개 하고 둘째 날 10개 하고 셋째 날 10개 하고 계속 10개밖에 못해요. 능력이란 결과가 나아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양 무술이 서양 무술 보면요, 똑같이 한심해요. 왜? 얘네들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구조는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요, 그게 우스꽝스럽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요, 상대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무지에서 오는 편견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하려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전제 조건을 맞추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회전식 정권지르기랑 폭발 방식의 정권지르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강하냐고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요, 능력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의 무술 관점에서의 질문일 뿐이에요. 영웅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서양의 영웅은요, 어찌됐든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뜬금없이 능력이 생겨요. 어릴 때부터.
뭐 굉장히 힘이 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살다가 갑자기 벌레한테 물려요. 아니면 실험을 잘못한다든지 뭐 빛을 쬐다든지 하면서 막강한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죠. 이게 서양 영웅의 모습이에요. 반면 동양 영웅은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아요. 만물의 이치, 주어 같은 걸요. 그래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공격을 하면 그거를 이치에 맞게 이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저절로 상대한테 되돌아가죠. 그러면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요. 이게 동양 영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양 학문을 배우고요. 서양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연습을 해요. 걔네들한테는 과학이라는 게 있고요. 세상 모든 거를 쪼개서 분석하고 수치화시키죠. 이건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 동양 무술마저도 서양식으로 바라보는데, 이러면 동양 무술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동양 무술은요, 동양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동양인들의 생각, 시각이 담겨 있어요. 당연히 동양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동양 무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